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인천시가 박남춘 전 시장 시절 멈췄던 신청사 건립 사업을 다시 추진합니다. 오는 10월 정부의 중앙투자심사를 앞두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송효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온 신청사 건립. 인천시가 신청사 건립 추진 계획을 본격화하기 위해 오는 10월 행정안전부의 중앙투자심사를 받기로 했습니다. 근본적으로 저게 이제 오피스텔을 감안하고 지은 건물이어서 저희 청사로 하기에는 아주 근본적인 한계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나중에 매각을 하거나 혹은 타 용도로 활용하거나 이런 부분들까지 감안해서 신청사는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정책 결정을 좀 한 거고요. 신청사 건립 사업은 지난 2016년 유정복 시장 1기 때부터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당시 유 시장은 본청 주차장 쪽 테니스장과 어린이집이 있는 곳에 최대 17층 높이, 연면적 5만 제곱미터 규모의 신청사를 짓는 구상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신청사 건립 계획은 민선 7기 박남춘 시장 취임 후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에서 재검토 결정을 받으며 중단됐습니다. 이후 시는 지난해 3월 시청 인근 오피스텔의 시청 신관을 개청했으나 불편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습니다. 신관에는 약 720여 명이 넘는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대의 엘리베이터로는 이용 수요를 충족하기 어려워 출퇴근 시간이나 점심시간 등에는 20-30분 이상 대기하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이제 신관도 뭐 여러 가지 불편도 있고 공무원뿐만 아니라 이제 거기를 찾아가는 민원인들조차도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어서 2018년도 대비 냈던 것보다 현재 공무원이 그때 당시보다 500명이 증가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추세로 보면 신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신청사는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필요. 문제는 행정안전부의 중앙투자심사 과정입니다. 1985년에 지어진 본청이 여전히 안전도 진단검사에서 B등급으로 나와 청사의 노후화라는 이유를 들 수 없는 상태입니다. 여기에 청사 부족을 이유로 들어도 신청사 건립을 추진할 명분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또 신청사 건립을 위해 수천억 원의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점도 행안부를 설득하기 쉽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 것이고 또 지금처럼 중앙정부 자체가 긴축 재정을 한다는 기조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필요성이 얼마만큼 중앙에 어필이 될 거라는 건 조금 미지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는 10월 25일 예정된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 인천시는 통과 여부에 따라 신청사 건립 사업 여부가 결정되는 만큼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희창입니다. 부평의 한 재개발 지역 주민들이 조정 지역이었다가 법령 해석에 의해 투기 과열 지구가 돼버려 난감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투기 과열 지구가 되면 전매 행위와 분양권 재당첨 제한을 받게 되는데 주민들은 정부와 지자체가 뒤늦게 해석한 탓에 피해가 발생했다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관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천 부평 재개발 10.5구역입니다. 10.5구역은 지난 2020년 6월 부동산 규제 때 조정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묶였습니다. 부평구는 조정지역이었고 남동구는 투기과열지구였습니다. 사업 면적 중 70%는 부평구에 있고 30%는 남동구에 있습니다. 당시 조합원들은 분양받는 아파트 동 건물 위치에 따라 규제가 달라지는 정도로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조합원들은 혼란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 3월 조합원 분양 신청 때 국토부에 유권 해석 민원을 넣었습니다. 조정지역과 투기과열지구가 함께 있는 정비사업 구역에서 규제를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묻는 민원이었습니다. 돌아온 답은 예상치 못한 내용이었습니다. 국토부는 정비사업 구역에 투기과열지구가 일부 포함된 경우 모두 투기과열지구로 봐야 한다고 해석했습니다. 조정지역 세대가 더 많아도 상위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토부는 2021년 11월 부평구를 통한 공문 회신에서도 같은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당황한 조합원들은 법제처에도 법령 해석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법제처의 해석도 국토부의 유권 해석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법제처는 조합원 간 형평과 투기 수요 억제, 주거 안정을 위해 국토부의 해석이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답변했습니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2017년 이후 5년 내 재당첨 이력이 있을 경우 조합원 자격을 박탈합니다. 아파트 입주권도 받을 수 없고 갖고 있는 집도 현금 청산해야 합니다.
10.5구역에서는 조합원들이 국토부와 법제처, 지자체의 유권 해석을 요구하는 사이에도 수차례의 부동산 거래가 오갔습니다. 인허가청인 지자체가 재개발 정비조합 주민들에게 유권 해석을 뒤늦게 내놓았기 때문입니다.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지자체에서 시나 구에서 모든 인허가 전에 정말 이런 거를 왜 진작에 이야기를 안 해줬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조합장으로서도 지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죠. 조정지역인 줄 알고 집을 샀다가 투기과열지구 날벼락을 맞고 현금 청산 위기에 처한 주민들은 10여 세대. 조합 측은 인허가청인 지자체가 제때 대처하지 못해 발생한 일이라며 지자체가 구제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인허가청인 부평구는 국토부와 법제처의 해석을 뒤집기 어렵지만 한국부동산원과 구제책을 찾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실적인 구제책이 나올 수 있을지 의문인 가운데 피해 당사자들의 속은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관서입니다. 인천의 부동산 하락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하정민 전주대학교 부동산학과 개건 교수와 전화 연결해서 관련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자, 교수님 먼저 인천의 아파트값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는데 지역별로 좀 짚어주실까요? 지금 같은 시장은 전 지역이 다 하락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인천 지역에서도 지역별로 살펴보면은 현재까지의 이제 하락세 같은 경우에 이제 9주 연속 이제 송도가 위치한 연수구 같은 경우가 급매물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프리미엄이 빠지면서 가격적으로 가장 많이 이제 하락이라든지 그런 가격이 낮은 매물들이 많이 나왔었는데요. 지금 이런 급매 물량은 조금씩 소화가 되고 있고요. 이에 반해 이제 구도심 인근인 미추홀구 같은 경우가 지금 이 송도라든지 연수구라든지 이런 데 하락세에 앞서서 조금 더 마이너스 0.4 정도의 하락세를 조금 더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신기한 것이요. 인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지역은 굉장히 많이 하락을 하는 반면에 상대적으로 가격이 좀 저렴한 지역 같은 경우에는 급매물보다는 또 오히려 가격이라든지 거래가 조금씩 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별 온도차가 좀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특히 지금 보게 되면은 매매 심리 같은 경우에도 이제 10주 연속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지금 인천 지역에 물량이 좀 많이 나와 있는 편입니다. 아무래도 이 수급의 불균형 때문에 당분간 또 하락세는 좀 피해갈 수가 없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같은 인천 내에서도 지역별로 온도차가 큰 이유는 뭐라고 분석해 봐야 될까요? 네, 그간에 부동산 시장이 화랑기일 때 좀 거래가 잘 됐을 때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신도시라든지 이제 송도라든지 연수구 같은 지역이 금당 10억 클럽에 가입을 하면서 가격 형성을 좀 이끌었는데요. 이 하반기의 시장 그리고 특히 하락세의 시장으로 부동산 시장이 조금 돌아섰을 때는 지금 봤을 때 무엇보다도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계양이라든지 이런 지역에 상대적으로 인천과 대비해 봤을 때 가격이 높게 형성이 되어 있지 않고 또 신도시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현재 물량이 많아도 이런 지역 위주로 혹은 가격이 저렴한 지역 위주로는 지금 거래라든지 이런 매매가 조금 활성화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또 요즘에 가장 큰 문제가 바로 깡통 전세 아니겠습니까? 전세 소멸이 가까워졌다는 분석들도 나오는데 가을 이사철에 실수요자를 위한 전략을 좀 살펴보면 어떨까요? 네, 아무래도 금리가 너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금리적인 기조로 전세 선호보다는 월세를 선호하는 경향이 조금 더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기조뿐만 아니라 정책적인 것을 봤을 때에도 이제 세입자나 임차인 모두 다 월세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 월세의 전환율이 굉장히 속도가 빠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특히나 이 깡통 전세 같은 경우에는 일반 공동주택인 아파트의 경우에는 가격이라든지 시세가 어느 정도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조금 많이 없는데 신축 빌라라든지 혹은 이제 소규모 공동주택이라든지 뭐 나홀로 주택, 나홀로 아파트라든지 이렇게 가격의 공시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주택 위주로 일어나기 때문에 만약에 가을철 전세를 구한다 했을 때 이런 부분을 좀 꼼꼼히 살펴보셔야 되고요.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기본적인 겁니다. 등기부등본을 잘 살펴보고 그리고 혹시 전입신고를 한 후에도 한 번 더 이제 등본을 확인해가지고 추가 대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지는 않은지 동시적으로 전세 세입자가 전세 등기를 하면서 동시적으로 또 대출을 일으키는 경우가 요즘에 이제 신종 사기 수법으로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전주대 부동산학과 하정민 개건 교수였습니다. 부평장학재단이 설립 20주년을 맞았습니다. 재단은 인재 양성을 통해 지역 발전에 기여한다는 목표를 갖고 출발했는데요. 조진형 부평장학재단 이사장과 지난 20년간의 소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재필 기자입니다. 어느덧 그냥 잠깐 사이 20년이 흘렀어요. 저는 부평서 성장해서 정치도 상당히 길게 했어요. 한 30년 이렇게 하는 사이 참 누구보다도 지역을 아껴야 되겠다고는 그런 생각을 갖게 돼서 사랑하고 있는 인천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하는 생각해 봤을 적에 인재 양성이 아주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생각하고 준비했던 것이 부평장학재단을 재단법인으로 설립하게 됐어요. 근데 그것이 잠깐 사이 20년이 지났네요. 어렵게 성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 대학교 내가 7년을 야간을 다니면서 주경야독으로 생활을 했어요. 그러면서 점차적으로 우리나라가 크게 잘 되고 있는 것은 역시 배움이다. 우리 국민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배웠었기 때문에 오늘의 우리나라를 만들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이런 때 인재 양성을 하는 것이 내가 그래도 기여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 그리고 내가 어렵게 성장했었는데 어렵지 않게 공부할 수 있게 해주는데 기여하는 거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이 참 잘 돼가지고 사회 진출에서도 검판사라든지 의사라든지 이런 데 등극했다고 인사를 오고 할 적에 난 뿌듯하면서 정말 큰 보람을 느꼈었습니다. 우리 인천이 정말 전국적으로 어디보다도 제일 중요한 도시거든요. 이런 도시가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낫게 발전돼 나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 속에서 앞으로도 이제 그런 쪽에 더 관심 갖고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천과 경기 지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전날보다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일 0시 기준 인천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084명으로 전날보다 2배 이상 많은 1,696명이 늘었습니다. 감염병 전담병상 가동률은 19.9%, 중증 환자 전담병상 가동률은 17%입니다. 같은 날 경기 지역에서도 13,316명이 확진됐고 전날보다 7,560명이 증가했습니다. 도내 감염병 전담병상의 가동률 31.1%, 중증 환자 전담병상 가동률은 27.9%입니다. 인천시의회 교육위원장이 지역 학교 개교 행사에 초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육청 고위 간부들에게 불만을 표시해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신충식 교육위원장은 지난 19일 오전 시의회 사무실에서 교육청 행정관리국장과 서부교육장, 아라중학교장 등과 만났는데요. 자신을 개교 행사에 초대하지 않았다는 불만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 위원장은 해당 내용이 알려지자 지난해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어 학교 관계자들에게 서운함을 말한 것이며 평소 목소리가 크다 보니 벌어진 해프닝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부평구의회가 무연고 사망자와 저소득층의 장례를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추진합니다. 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김숙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조례안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 사망자와 저소득층에게 공영장례를 지원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조례안은 오는 30일 구의회 251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